네.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은 글쓰기를 왜 싫어할까? 세 번째입니다. 글쓰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너무 많지요. 벌써 세 번째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 글쓰기를 싫어하는 이유에서는 일기장과 받아쓰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했던 그 부모의 지도 태도와 그리고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글쓰기 교육 방법이죠. 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기는 뭘까요? 날마다 쓰는 자신의 기록인데 그 일기라는 기록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일기를 쓰는 걸 보니까 뭐 스티커를 이용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오늘 이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긴 문장을 쓰지 않아도 저 같은 경우에는 달력에 적혀 있는 나의 어떤 스케줄 그리고 했던 일들을 간단히 적어 놓겠는데 그것만 봐도 나의 지난 일들을 떠올릴 수 있겠더라고요. 충분히 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쓰라고 하는 일기는 천편일률적으로 그 일기장의 양식에 맞춰서 날씨를 쓰고 심지어 뭐 이렇게 쓰기 시작한 시간, 마치는 시간도 쓰고 제목을 쓰고 그리고 길게 쓰게 돼 있어요. 물론 뭐 그 이전에 그림 일기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림 일기도 좋은 형태고 하지만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나의 하루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쓰는 게 바로 일기인데 그 일기를 이러한 양식에 가둬져서 써야 되고 심지어 쓰고 난 다음에 간섭을 뛰어넘는 검사와 평가까지 받는 게 일기가 돼버린 거예요. 가장 자유로워야 되는 글쓰기의 형태가 일기일 텐데 가장 자유롭지 못한 글쓰기로서 일기가 아이들에게 자리매김을 한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표현 수단이라고 하는 글쓰기가 전혀 되지 못하고 검사받는 수단으로서 일기가 받아들여지니 아이들한테 글쓰기는 즉 일기는 다시 말하면 검사받는 것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니까 뭐 싫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나마도 충분히 글로써 문장으로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단계에서 또 뭐 일기를 쓴다든지 이런다면 뭐 그게 또 조금은 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막 글자 배웠는데 어제 뭐 없다 이거 낱말 배웠는데 이제 오늘 막 길게 써야 되는 거죠. 그때 일기 지도를 제일 열심히 하거든요. 바로 제일 쓰기 어려운 그 시절 그때 8살 그때 일기 쓰기 지도를 가장 열심히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기 쓰기에 내 생활을 자꾸 간섭을 해. 일기 쓰기에 담긴 내 마음을 막 정말 솔직하게 막 썼어요. 정말 화가 난다, 뭐 때려 부수고 싶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밑에 부모님과 선생님이 아주 자상하게 그러면 안 돼요. 친구와는 사이좋게 지내야지요. 이런 말을 자상하게 다 써놓아요. 그 노력도 대단한 노력이에요. 그 수고가. 그런데 그게 과연 글쓰기에는 도움이 될까? 실컷 답답해서 써놨는데 이제 내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나는 나쁜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일기장에서만큼은 내가 나쁜 아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오히려 다행이죠. 그 나쁜 마음을 일기장이 풀어냈으니 우리가 수다를 떨고 나면 그래도 조금 낫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일기장이라도 그렇게 풀고 나면 이 아이는 그 다음날 그 아이가 잘 지낼 거야. 아무 일 없듯이. 스스로 그렇게 정화시켜 나가면서 이렇게 자기를 후련하게 해놓고 그 후련한 마음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친구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아이에게 밑에 이제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주 잘 쓴 표현이 있어서 반가운 나머지 빨간 줄로 쫙 이제 줄을 그어놔요. 처음에는 아이들도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평가거든요. 그래서 빨간 줄을 안 그어주면 내가 뭐 잘못 썼나? 이런 아이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하면 더 써내지 하면서 고민하게 돼요. 물론 그런 노력이 더 나은 표현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7살, 8살 아이가 더 나은 표현력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건 정상이 아니죠. 그냥 그것은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그걸 억지로 하다 보면 이제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일기의 역할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잘해보려고 했던 일기 지도가 아이들의 글쓰기를 싫어하게 만드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네. 근데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아이에게 비슷한 실수를 자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어떤 글 중에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들려드리겠습니다. 내용 읽어볼게요. 야, 네 일기 좀 그렇더라. 너무 대충 쓰는 것 같던데.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 엄마, 이제 내 일기장 보지 마. 왜? 자꾸 잔소리만 많아지잖아. 맨날 뭐라 하고. 네가 잘 쓰면 되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일기인데 왜 엄마 마음대로 쓰라고 그래. 네, 제가 저희 아이와 대화한 거예요. 우리 아이는 자기가 글 쓴 걸 보여주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글 써서 보여주면 제가 주로 감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감탄을 들으려고 자기가 쓴 글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자꾸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꾸 이제 조금씩 못난 부분이 보이는 거죠. 잔소리를 좀 했죠. 했더니 단박에 이런 말을 던져놓고 안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싫어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더 되면 이제 안 쓰겠어라고 나왔겠죠. 아마 여러분들의 집에서도 벌어지는 일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기 지도는 대부분 밤에 이루어집니다. 특히 아이들은 밤이 힘듭니다. 부모님들도 힘듭니다. 쉬고 싶을 때예요. 그럴 때 이루어지는 지도는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힘든 시간에 억지로 애써서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받아쓰기. 요즘은 교육과정상에서는 받아쓰기를 지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한글 지도나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서 이 받아쓰기는 전혀 국어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한글을 가르친다든지 글쓰기를 시작할 때 이 맞춤법이 너무 중요하게 이렇게 자리매겨졌고 그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지도하는 것에. 사실은 교사로서 솔직하게 말한다면 받아쓰기 하는 게 얼마나 쉬운 건지 몰라요. 저는 불러주기만 하면 되고 계속 그리고 틀리면 다시 써라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글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대화를 나눠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심지어 내가 다시 써줘야 되고 어쩌면 우리가 받아쓰기에 목매는 이유는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어서 어른한테 그랬지 않았나라는 반성도 해보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계속 틀렸다고 점수로 자꾸 매겨요. 100점 맞으면 좋을까요? 100점 맞으면 좋죠. 집에서도 막 칭찬해요. 그런데 100점이 최고인 줄 압니다. 100점만 최고인 줄 알아요. 그리고 100점 맞은 아이가 글쓰기 할 때 맞춤법이 다 맞지도 않아요. 힘들어요, 걔도. 왜냐하면 받아쓰기 할 때는 대부분 기본형으로 배우거든요. 없다 이렇게. 근데 글쓰기 할 때는 없으니라고 써야 돼요. 없어서. 근데 많은 아이들이 그걸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는 1년, 2년 이상 다른 사람의 글도 읽고 책도 읽고 그다음에 옆에서 누가 말해주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 맞춤법 규칙, 소리와 표기하기가 달라지는 어떤 규칙들을 몸에 익히면서 나타나는 거지 한자 다 알아가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저 또한 쓰고 난 다음에 옆에 사람 그거 맞아? 이러면 갑자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정도로 어려운 게 우리나라 맞춤법이고 띄어쓰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받아쓰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더 잘하게 하려는 마음 때문에 교사나 부모님들이 뭘 요구하냐면 처음에는 맞춤법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띄어쓰기도 맞춰야 되고 심지어 이제 문장 부호까지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썼는데 마침표 하나 안 적어가지고 틀린 경우도 있어요.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죠. 거기에 글씨가 못생겼다. 지워서 다시 써야 되는. 저도 그런 협박 한 적 있습니다. 글씨가 내가 못 알아보면 그냥 빵점이야. 내가 다 지워버릴 거야. 이런 협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쓰면 보기 좋으니까요. 그런 어른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것만 계속 된다면 어떻게 글쓰기가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쓰기를 싫어하게 만든 데는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